안녕하세요. 대구부동산 스타디입니다. 1월 13일 1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목으로 쓴 급히 싸게 판 사람만 바보 이렇게 제목을 달았는데요. 그 제목 단 이유 의도를 아실 법도 한데 또 댓글에 또 12조로 글이 달려요. 왜 그런가 보니까 1주택자 처분 서약 없습니다. 없어졌어요. 그 다음 일시적 2주택자 2년에서 3년으로 늘려주는 있었습니다. 이것만 당장 보면은 급히 산 사람들 바보로 만들어버린 정책. 하지만 시장 상황, 요건 정책적인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 시장 상황은 알 수 없다. 급히 싸게 안 판 사람은 더 바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거는 아직 몰라요. 시장 흐름을 봐야 되니까 우리 22년을 잠깐 복귀해 볼게요. 22년 금리가 치솟았어요. 23년 그리고 매매 가격은 많이 떨어졌어요. 요 금리, 요거 매매 가격 이렇게 해볼게요. 23년 금리 오늘 올랐죠. 뉴스에 잘 보도되지도 않아요. 잘 보도되지도 않다고요. 아무튼 금리는 높은 상태로 유지가 된다. 매매 가격은 일단 물량적인 부담도 있기 때문에 물량도 써야 되겠네요. 고려할 것이 상당히 많긴 합니다. 물량 한 2만 개, 3.5만 개, 한 2만 개, 24년 요 정도로 잡아놓고 표를 이렇게 만들어서 한번 볼게요. 조금 시간이 걸리죠. 그 다음에 지금 매매 가격은 일단 물량적인 부담이나 금리나 여전히 높은 금리 때문에 압박을 받을 수 있어요. 24년 금리가 떨어진다고 보통 예측을 하죠. 하지만 22년에 올라가던 무력과 비슷한 모양새가 될 거예요. 여전히 금리는 높게 느껴진다. 왜? 22년에 낮은 상태에 있던 것이 22년에 치솟았다가 23년에 높은 상태로 유지되다가 떨어지는 중이지만 일반 대중이 체감하는 금리는 여전히 높다. 왜? 코픽스 금리나 이런 것들이 금리 변동금리에 반영되는 게 늦기 때문에 24년도가 되었지만 사람들은 24년 중반기 되기 전까지는 23년에 높았던 금리를 24년도에도 똑같이 체감합니다. 금리도 여전히 부담이에요. 매매 가격 22년과 똑같은 금리와 비슷한 물량. 물론 25년에 조금 나아질 거라는 건 있지만 매매 가격이 더 떨어질지 24년에 반등할지 그건 알 수 없죠. 왜? 23년에 적체된 물량들이 계속 남아있을 거니까. 미분양이건 무엇이건 계속 남아있을 거니까. 그러면 이거 급히 싸게 안 판 사람은 더 바보가 될지도 몰라요.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정도 흐름을 대충 한번 살펴보시고요. 주간 실거래 지수 낙폭 지난주에 비해서 또 소폭 떨어졌어요. 그 떨어질 때는 정말 겁나게 떨어졌었는데 인천 수도권 이쪽 지역이 낙폭을 많이 만회하면서 대구도 좀 비슷한 흐름. 수도권보다는 조금 덜 떨어지는 그런 느낌. 하지만 세종을 보면은 안심하기에는 이르다 이런 느낌. 그렇다고 0.63이라는 하락률이 결코 적은 게 아니에요. 하락률 그래프로 대충 나타내보자면 대충 이 정도 느낌으로 떨어지다가 갑자기 팍 꺾여서 떨어졌다가 다시 요쯤 와 있어요. 그래서 얘를 한번 연장을 시켜본다면 그냥 이렇게 쭉 내려가는 흐름 중에 그냥 많이 빠졌을 때가 있었구나. 그렇다고 요 선을 뚫고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하락 상태라는 것. 전세지수 지난주 대비 마찬가지로 소폭도 감소했습니다. 마이너스 0.75. 하지만 물량 계속 늘어나는 거 보면 끝이 아니구나 라는 느낌을 받을 거예요. 오늘 매매 거래 건수가 19건밖에 안 돼서 전세를 조금 더 다뤄보려고 합니다. 영상 뒷부분에 있는 부분도 함께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출금리 1월달 3.5%로 올랐어요. 여기 요 부분이에요. 3.5%. 이게 몇 년 만인가요 도대체? 와, 2008년, 9년, 10년 그 무렵에도 기준금리가 이렇게까지는 올라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무튼 3.5%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왔다. 코픽스 금리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15일이 되면, 이번 달 15일이 되면 또 발표가 될 건데요. 파란색 선, 요거는 조금 내려올 걸로 추정됩니다. 요거는, 지금 괴리가 조금 많이 벌어져 있는데요. 조금 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주담대 신규 취급액도 조금 떨어졌고 전세 대출금도 조금 떨어지고 있고 요 조금 떨어지는 걸 가지고 굉장히 또 낙관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여전히 높다. 그 다음 소비자 물가지수. 자, 금리 은행 압박 줍니다. 정부가 압박을 줘서 금리 기준금리 무시해. 시장금리
시장금리 떨어뜨리는 행보로 가고 있습니다. 예금도 떨어지고 대출금리 떨어지는 척 뉴스가 나오고 나면 기준금리 올리고 나면 또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약간은 떨어질 듯한 그런 단기적으로는 약간 떨어질 듯한 느낌. 하지만 물가가 이게 뭡니까? 물가가 이게 뭐예요? 전년 동월 대비 5%예요. 이 차트를 가져가 봤는데 2020년을 100으로 놓고 봤을 때 지금 109 정도에 와 있어요. 109 정도에 와 있는데 2020년에는 사실상 물가 상승이 거의 없었어요. 소비자 물가 상승 거의 없었습니다. 21년에 한 5% 올랐고 22년에 한 5% 정도 올랐다. 이 정도. 이 정도 물가는 이만큼 오르는데 은행 금리는 낮다. 그러면 모든 국민들이 다 같이 고통을 분담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경상수지 적자는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어제 특례보금자리론 요 핵심은 진짜 정말 팔고 사야 되는 지금 이런 시점이잖아요. 누구나 이거는 다 공감하잖아요. 근데 정책은 사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전에 거 팔아. 그럼 대출금리 괜찮게 해줄게 라고 했는데 사실상 대출금리도 뭐 그닥 괜찮은 느낌도 들지 않고 좀 사람들이 엄청나게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 그 모든 것들이 어디에 나타나더라? 바로 이 거래량에 그 모든 것들이 다 반영이 됩니다. 사실상 저는 이런 것들 다 이것저것 다 따집니다. 이것저것 다 따지고 자료를 다 취합해보지만 결국 시청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다? 네, 거래량이라는 숫자 하나로 나타냅니다. 이번 주에 조금 특이한 물량 변동은요. 급격하게 줄어드는 날이 없었어요. 예를 들어서 화요일날 한 1000건 늘어나고 수요일날 1000건 늘어나고 그 다음 목요일날 한 1000건 감소하고 그게 작년 연말에 있었던 현상인데 이번 주에는 큰 폭으로 물량을 감소하는 날이 없었습니다. 오늘 매도 물량 소폭밖에 감소하지 않았어요. 전세 물량 소폭밖에 감소하지 않았어요. 월세 물량도 마찬가지 소폭밖에 감소하지 않았습니다. 기울기 여전히 높아지는 형세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자, 아무리 복잡한 거 온갖 거 다 따져봐야 소용없더라. 모든 대중의 심리는 이 거래량에 녹아나더라. 오늘 19건의 거래 신고가 있었어요. 19건의 거래 신고. 그러면 이것이 얼마나 적은 것이냐면 제가 요 표를 만들었던 게 4월 달부터 표를 만들었었거든요. 한 15건 거래된 날 하루이긴 했어요. 그 외에는 20건 안으로 떨어진 것이 없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들 지금 요 표에 있는 작은 깨알 같은 글씨들 제가 매일매일 만드는 요 작은 깨알 같은 글씨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19건 거래가 없었어요. 이번 주 거래량 예상 187건 이 정도 잡고 보고 있는데 그만큼 아무튼 기대에는 계속 못 미치는 숫자가 나온다. 그 말인즉슨 1월의 거래량은 700건이 되지 않는다. 700건이 되지 않는 날 없었어요. 작년 6월달 요게 최저 거래량이었습니다. 최저 거래량이었어요. 근데 지금 666건이에요. 이 중에서 666건의 거래 중에서 이 중에서 거래 취소되는 것도 한 4% 정도 되거든요. 이것까지 반영되면은 24건 정도 빠지면 650건도 안 될지도 모르겠어요. 이 편의 세상 범어 2건의 거래가 있었는데요. 33평형은 6억 전후의 거래가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고 25평은 4억 6천 괜찮게 받은 느낌. 네. 대신 센트럴 자이 고점 대비 35% 정도 고점 대비 35% 정도 빠진 모습. 학정역 효성 해링턴 플레스 2018년식 아파트 이거 LH 아니야? 라고 의심의 눈길을 가지고 살짝 봤어요. 왜? 매매 가격이 조금밖에 안 떨어졌거든요. 근데 LH는 3.8억 이하 물건을 산다고 했었죠. 이거는 아니더라. 예. LH 물건은 아니었습니다. 고점 대비 10% 정도 하락한 모습. 왜? 이게 많이 올라보지도 못했던 아파트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신축이잖아요. 신축의 가격 4억. 가격 괜찮은 것 같다. 이런 느낌. 센트럴파크 대연 84제곱미터 고점 대비 한 10% 조금 더 빠진 모습. 많이 올라보지도 못했어요. 많이 올라보지도 못했습니다. 7곡 1편의 세상 33평형 가격 3억 고점 대비 30% 정도 빠졌는데요. 평당 1000만원 정도 느낌? 평당 7곡에 한 10년차 되는 아파트 평당 1000만원 느낌. 4월 보성 요 CG 쪽인가요? 네. 가격 고점 3억 8천까지 많이 올라가지는 못했죠. 이 평당 1000만원이 안 되는 느낌. 동대구 반도 유보라 24평형 가격 3억입니다. 고점 대비 거의 35% 정도 빠진 모습으로 보여지고요. 진천의 AK 그랑폴리스 24평형 30% 정도. 요런 모습 보시면은 생각보다 24평형 거래들도 꽤나 이뤄진다 요런 느낌.
네. 거래 건수가 그렇게 절대적인 수치는 많지는 않습니다. 불로소환이당 고점 대비 25% 정도 빠졌고, 외곽이라는 한계는 조금 있는 것들 같습니다. 용산, 서안, 화성, 이제 1990년대 적혀있는 이런 아파트들이 이제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얘네 거래되는 층수들 보시면 다 고층 아파트들이거든요. 이것들 재건축, 어제 멸실 이야기 잠깐 했었는데, 과연 얼마나 멸실될 것인가? 자부담은 얼마나 높아질 것인가? 그렇다고 또 정부에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야, 용적률 다 높여. 용적률 200%, 뭐 250% 이렇게 되어 있는 애들 다 높여. 그 가능할 것 같나요? 그 힘들어 보입니다. 오늘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페이지가 마지막이에요. 대구 이천주공 30% 가까이. 미진 이집이야. 이거 LH인가요? LH는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가격이 1억 7,700이에요. 31층. 아주 고속도로 타고 가다 보면은 미진 이집이야라고 아파트 단지 큰 거 보이잖아요. 네, 그게 미진 이집이야인데 2017년에 아파트 24평형 가격이 1억 7,700. 야, 웬만큼 24평 일반 사람들이 집을 짓는다고 해도 저 가격 안 되지 싶어요. 저거보다 돈이 많이 들지 싶어요. 그 외에 나머지 가격 낮은 가격 오랜만에 한번 접해보는데요. 동원동 가란마을 90년대 이런 아파트들 향후에 어떻게 될지 자, 알게 모르게 감가상각이 좀 반영되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이게 오를 때 덜 오르는 느낌, 오를 때 덜 오르는 느낌이, 야, 저런 식으로 감가상각이 반영되는구나. 실질적으로 일본처럼 가격이 해가 지날수록 뚝뚝 떨어지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오름폭이 굉장히 약해지더라. 지금은 1990년대 아파트들이 위기를 겪고 있지만 또 5년, 10년 지나고 나면 2000년대에 지어진 아파트, 2000년대에서 2010년 사이에 지어진 아파트들도 이런 오래된 아파트들과 비슷한 운명에 처해지지 않을까, 이런 느낌. 네, 건당 거래대금 1월달 크게 의미가 없는 모습이고요. 거래량 정말 심하면 650건을 바라봅니다. 1월에 거래량 650건, 이거 이 정도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6억 이상 거래량도 지금 그 여기 바닥에 껌딱지처럼 붙어 있습니다. 1월 안 삽니다. 6억 이상 거래, 너무 큰 돈입니까? 6억 아주 큰 돈입니다. 분양권 거래량 4건이 있었고요. 만촌역 서안포레스트 7억 2,934만원. 야, 뭐 이렇게 비싸?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요새도 저렇게 비싼 아파트가 있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 만촌동이에요. 만촌 내거리 인근이에요. 만촌 내거리 인근. 범사 만삼? 예, 만촌 내거리 인근이고요. 그리고 이 분양 가격 자체가, 제가 A타입인지 B타입인지 확인을 못했지만, 24층인 걸로 보아서 안에도 7억. 안에도 7억은 했을 거예요. 분양가가 7억이었어요. 여기에다 플러스 알파로 뭔가 또 더 붙어 있겠죠. 맞죠? 거기까지 감안해보면, 여기 거의 피가 거의 없구나. 요런 느낌. 제일 잘 나가고 분명히 이게 경쟁률이나 이런 것들 찾아보면은 아마 굉장히 인기 있었던 곳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로 힘이 없는 모양새. 평리동 서대구 KTX 연구회담 보시면은 가격이 2억 7천이에요. 한창 때 4억 1천까지 갔었는데, 이거 분양가 프리미엄, 이거 마피지 싶어요. 제가 찾아보지 않았습니다. 거의 마피의 느낌이 납니다. 전세거래량 70건. 이거 전세거래, 월세거래, 대구는 살아나질 않네요. 인구 유입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가구수 증가가 급격히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뭐, 크다란 변화가 없는 이상, 물량들이 해결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고점 대비 2억 빠지는 모습.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보면 버머 센트럴 프로지오 같은 경우에는 고점과 차이가 무려 4억 가까이 나고요. 1억. 오랜만에 요거 가격 한번 쳐볼게요. 3.5억. 요에는 반토막. 하여튼 7억의 전세가가 요건 좀 이상했었죠. 네. 나머지도 2억. 시장 규모가, 시장이 풀린 돈이 이렇게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뉴스에는 나옵니다. 신용대출 사람들이 갚기 시작했다. 이 통계 작성 이후로 이 대출 금액, 신용대출이나 이런 것들이 줄어들기 시작했다. 근데 전체 대출액은 늘었을 거예요. 왜? 얘가 뭐 한 18조 정도 감소한다고 치더라도 주담대가 매년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올해도 뭐 신용대출, 마통 뭐 이런 것 대출 다 줄이고 소비를 다 줄인다고 해도 이미 2년 혹은 3년 앞에 청약에서 당첨되신 분들 입주하면서 상당한 대출을 내야 되기 때문에 전체 대출의 총액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양새로 가고 있습니다. 고점 대비 한 2억, 1.5억,
밑에 내려가면 다른 건 아파트도 한번 언급해 드릴게요. 3, 4억짜리에 전세 살 수 있는 사람들 상당히 여유로운 사람들. 하지만 그 임대인들도 모두 여유롭다고 생각하면 좀 곤란한 부분이 있어요. 왜 5억에 샀는 집이 몇 년 세월 만에 10억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나는 이 5억이라는 A라는 임대인이 집을 살 때도 내 돈 2억 가지고 대출 2억 받아가 집을 샀어요. 집값이 10억으로 올랐어요. 그러면 이거 전세 가격도 더불어 올라서 전세 가격도 한 5억쯤 한다고 해봐요. 그러면 지금 시장 분위기는 이 전세 가격, 매매 가격 다 조정받으면서 이 상태에서 한 2억 정도를 돌려줘야 되는 상황이 다시 발생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임대인은 이 2억이란 돈을 돌려줄 수 있을까? 10억짜리 집 가진 사람이 한때 10억까지 갔었던 집을 가진 사람이 2억을 못 돌려줄까라고 생각하겠지만 그 집을 매수했던 가격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쉽지 않은 사람도 많을 것이다. 그런 문제들이 갱신거래 하락 비율이 높아지는 것 제가 차트로 나타내 드린 거 보셨죠? 그런 사태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날 수가 있고 그 비중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아직 끝난 게 아니다. 금리 고점 찍었다. 이제 내려갈 일만 남았다. 이렇게 하면서 시장 분위기가 마치 모든 바뀐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현재 진행형으로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자, 2억대 아파트 가격 보시면 2020년 입주했는 아파트들, 2022년 입주했는 아파트들 가격이 2억 중반대. 2억 중반대입니다. 수성 골드클래스 센텀 중동 2억 7천 이렇게 같이 묶어놓고 보더라도 2억 중반 정도 하면 웬만한 신축은 들어갈 수 있겠구나. 근데 지금 그 가격이 더 낮아지고 있어요. 2022년 외곽 지역으로 가고 약간 더 비인기 지역으로 가게 되면 가격은 2억 중반보다 조금 더 아래로 내려오는 모양새고요. 근데 더 오래된 아파트들 보면은 한창 때 4억 5억 갔던 아파트들도 가격이 2억대 중반. 모든 아파트들이 4억 5억 갔던 아파트들이 2억대 중반, 2억대 초반으로 내려오는 경우도 많아요. 남산역 화성파크들이 5억까지 갔었던 게 2억이에요. 고점 대비 40%밖에 안 해요. 그렇다고 얘가 딱히 싸냐? 아니에요. 지금 전세 울며 겨자 먹기로 전세 싼 값에 내놓고 전세 가격을 경쟁적으로 계속 낮출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는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2억, 지금 2억짜리 전세 보면은 한 10년 차 정도 넘어갔다 하면 웬만하면 2억 초반, 신축은 2억 중반. 근데 더 급한 사람은 가격이 성당 코롱 하늘 재보면 1억 9천. 근데 9평이 아니에요. 115제곱미터예요. 40평형대 전세 가격이 1억 9천입니다. 1억 9천. 돈 가치가 완전히 달라져 버린 느낌이죠. 두류파크 캐시 스위첸 요거는 9평만 놓고 비교할게요. 9평만. 여기 9평 보시면 두류파크 캐시 스위첸 보시면은 둘 다 전세 가격이 1억 8천이에요. 높았을 때도 2억 2천 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2023년에 지금 신축 입주하는 곳들 전세 가격 이걸 보시면은 어느 정도 참고가 되시지 않을까요? 그리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제가 맨날 요 상단의 페이지의 가격들만 보여드려서 야 사람들이 엄청나게 비싼 전세 가격에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대다수의 중산층 서민들은 보통 이런 것들을 산다는 거죠. 웬만하면 2억 전후에서 선택할 수 있을 거다. 그나마 이렇게 과감하게 낮게 전세를 놓을 수 있는 사람은 형편이 나은 것이고 형편이 안 좋은 사람은 더 궁지로 몰려요. 왜? 나는 무조건 이거 전세 가격 3억은 받아야지 해결이 되는 상황인데 안 된다는 거죠. 이거 돈 여유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지금은 경쟁이라고 제가 수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죠. 집을 가진 자와 유주택자와 무주택자 사이의 전쟁이 아니라 다주택자 중에서도 더 돈이 여유 자금이 많은 사람 그리고 여유 자금이 없는 사람 이들과의 싸움인 것 같습니다. 무주택, 유주택 편 나눠서 싸울 필요 없습니다. 전세 거래량 다 줄어드는 구별로도 살펴봐도 줄어들고요. 요거 계속 지금 한 세 번째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이 정도 비율로는 올해 나오는 물량 못 쳐냅니다. 인천 지역 물량 차인 쳐냈을 때 요거 비율 0.6까지 떨어졌어요. 월세 100건, 전세 60건. 이 정도 하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유입되는 사람들이 이 월세 물량들을 엄청나게 많이 해결해 줘야지만 문제가 해결되는데 대구에는 해결될 기미가 안 보인다. 단순히 주간 실거래 지수 한 주, 두 주 떨어졌다고 방심할 부분은 아닌 것 같다. 평균 전세 가격 2억 2천 정도 수준까지 내려와 있고요. 거래량이 살아나지 못합니다. 가구 수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이동을 하고 싶어도 돈을 안 돌려줘서 나가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딱히 뭐 해결 방법이 보이진 않습니다. 제가 작년 이맘때부터 시작해서 작년 상반기, 22년 상반기까지 계속해서 말씀드렸어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계속 생길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렸어요. 지금은 이제 이거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딱히 보이지 않는다. 그나마 특례 보금자리론을 이용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일을 해나가는 수밖에 없겠다. 아니면 뭐 금매로 내놔야 된다. 오늘 제목에 달았던 것처럼 금매로 판 사람들 지금 그전에 바보였지만 금매로 팔지 못했던 사람은 더 바보가 될지도 모른다라는 부분이 이 임대 시장이 이게 해소가 안 돼요. 해소가 안 돼요. 어쨌든지 뭐 우짜둥동 돈을 땡겨가지고 막아내야 된다. 일단 막아내고 나야지 다음 뭐 상승장에 다시 뭐 재미를 보거나 이렇게 하겠지만 그게 안 된다면 나중에 상대적인 박탈감 굉장합니다. 과거에 PD수첩 나왔던 내용 중에서 제가 한번 언급드린 적이 있었을 거예요. 아주 고층 아파트, 서울의 고층 아파트. 이 사람이 낮은 가격에 분양을 받았어요. 한창 때 집값 막 올라갔어요. 근데 웬걸 집값이 갑자기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어요. 은행에서 자금을 상환하는 압박이 있습니다. 결국 견디지 못하고 이 물건 털고 나왔어요.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집값은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집값만큼 높아진 이 아파트를 보면서 허탈해합니다. 그럼 누군가는 이 위험한 상황에서, 이 위기 상황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여기에 있을 것이고, 살아남지 못한 사람은 이 허탈감으로 이걸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놓이게 될 수 있습니다. 버틸 수 있는 사람은 전동 버텨야 되는데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 여러 사례들에서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월세 거래량이 1월달 생각보다 힘이 없다 이런 느낌. 네, 평균 월세 가격도 높아지지 않는 모습 보이실 거예요. 무작정 많이 받지 못해요. 직거래 물건 올라오는 것이나 아니면 실거래가 뜨는 것들 제가 영상에서 다 다뤄드리진 않지만 그 거래 내역들 찾아서 보거든요. 어디에서? 돈보에서 가시면 다 이거 일목요연하게 딱 나오거든요. 그러면 느낌으로 알 수 있어요. 옛날에 이 아파트 월세 가격이 어느 정도 했었는데 라는 느낌. 마치 2017년도 이때의 월세 가격과 지금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월세 가격도 빠지고 있구나 이런 느낌. 네, 긴 시간 시청 감사합니다.